사건은 해당 예외 조항에 해당합니다. 호건은 그의 절차적 태만을 정당화할 사유가 두 번째 변호사가 아닌 첫 번째 사후 구제 변호사의 오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. 네바다주법은 인신보호 청구 또는 사후 구제 신청의 근거가 이전 신청서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경우 기각을 명시하는 연속 신청 금지 바운스 섹세시브 페티션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네바다 개정법 제34.810 1조 호건의 첫 번째 사후 구제 변호인이 관련 조력 부족 IAC 주장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이후에 모든 변호인이 네바다 법원에서 해당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. 청원인은 오직 태만에 대한 사유와 그로 인한 실질적 편견을 입증함으로써만 이 절차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위 같은 법. 그러나 연방의 절차적 태만 원칙과 달리 네바다주는 이 사건처럼 청원인에게 법적 변호인 조력권이 없는 경우 마티네즈 예외 적용을 정면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. 브라운 v. 맥데니얼 331 p.3 d 867 875 내부 2014 참조. 결과적으로 호건의 두 번째 변호사는 첫 번째 변호사의 조력 부족이 첫 기회에 신청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. 결국 호건의 IAC 청구는 첫 번째 변호사의 오류로 인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. 게다가 네바다 대법원 자체도 호건의 절차적 태단 결정을 내릴 때 반복적으로 첫 번째 신청서의 오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. 호건의 세 번째 주 단계 사후 구제 신청이 연속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네바다 대법원은 오직 호건의 첫 번째 인신보호 청구 신청서만을 언급했습니다. 또한 네바다 대법원은 네 번째 신청을 기각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전 신청서가 절차적 태만의 원인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신청이 연속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그러나 호건이 네바다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사후 구제 변호인의 조력 부족은 초기 주 단계 사후 구제 신청서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이나 청구에 대한 절차적 장벽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. 네바다 대법원은 호건의 사유 주장이 초기 신청서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법원이 두 번째가 아닌 첫 번째 사후 구제 변호인의 행위를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정당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주 법원의 논거를 임의로 대체하여 두 번째 변호사가 절차적 태만의 원인인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내기를 거부합니다. 반대 의견을 낸 동료들은 문제는 주 법원이 두 번째 신청서를 연속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을지 여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핵심은 연방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주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인이 주 법원의 해당 청구의 실체적 내용을 먼저 심리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. 이들은 주 법원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호건과 같은 청원인에게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. 그러나 호건은 주 법원의 실체적 심리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. 반대 의견도 인정하듯이 네바다주는 첫 번째 신청서에서 제기되지 않은 청구가 두 번째 신청서에 제기될 경우 더 이상의 실체적 심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절차적으로 차단된 청구를 두 번째 신청서에 포함하는 것은 의미 없는 연습에 불과했을 것입니다. 주 법원이 호건의 청구를 실체적으로 다룰 모든 기회는 초기 부수 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인의 오류로 인해 이미 봉쇄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티네즈 판례의 핵심 논리는 트라이얼 IAC 주장을 제기할 첫 번째 기회에서 발생한 변호인의 오류를 청원인이 고의로 주 법원의 심리를 피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절차적 태만의 본질상 청원인이 주 절차 규칙을 지키지 못해 주 법원의 심리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면 호건은 첫 번째 변호인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그 박탈에 대한 정당한 변명을 제시한 것입니다. 반대 측의 이의는 근본적으로 구제 절차의 소진, 이그저 수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청구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더라도 주의 절차 규칙이 현재 그 청구에 대한 심리를 차단한다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소진된 것, 테크니컬리 이그저스티드로 간주함이 확립된 원칙입니다. 우리 입장은 초기 심리 부수 절차에서의 변호사 오류로 인해 어떤 수준의 주법원도 죄수의 주장을 듣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마티네즈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. 네바다 대법원이 호건의 청구를 실체적으로 심리할 수 없는 원인을 그의 첫 번째 변호인의 오류로 돌렸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티네즈 예외의 제한적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. 두 번째 변호사의 행위와 상관없이 호건의 IAC 청구는 첫 번째 변호사가 이를 제기하지 못한 순간부터 차단되었습니다. 이후에 어떤 무능함이 있었더라도
초기 부수 절차에서 첫 번째 변호사가 보여준 미흡한 성과가 절차적 태만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입니다. 마티네즈의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그 판결의 어디에도 첫 번째 변호사의 오류로 인해 어차피 차단되었을 주장을 두 번째 변호사가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외가 소멸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. 요컨대 동료 판사들은 본 합의체의 결정이 두 번째 또는 연속된 부수 절차에서의 변호사 오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마티네즈의 주의 사항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본 결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. 위에서 설명했듯이 호건의 두 번째 또는 연속된 절차에서의 변호사 오류나 행위는 초기 변호인의 과실을 면제하기 위해 마티네즈를 적용할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우리의 결정은 두 번째가 아닌 초기 심리부수 절차에서의 변호사 오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마티네즈의 범주 내에 적절히 머물러 있습니다. 2. 동료 판사들은 또한 본 결정이 향후 사건들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이 이례적인 결과를 낸 것은 오직 이 사건이 가진 극도로 이례적인 기록 때문입니다. 호건이 수십 년 후 세 번째와 네 번째 연방인신보호 청구에서 새로운 트라이얼 IAC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네바다주가 묵인하는 가운데 지방법원이 수십 년에 걸쳐 연쇄적인 수정과 절차 중지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지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보다 관대한 AEDPA 이전 기준 하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며 현재의 AEDPA 하에서는 거의 확실히 차단되었을 것입니다. 호건의 연방인신보호 청원서가 1989년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각주 번역, 동료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호건의 IAC 주장이 두 번째 신청서에서 제기되었더라도 네바다주의 연속 신청 규정에 의해 차단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. 대답은 명확한 예입니다. 브라운 사건에서 네바다 대법원은 마티네즈 원칙을 주 단계사 후 구제 절차로 확장하기를 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. 마티네즈 예외가 없다면 해당 사건의 수감자는 절차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와 편견을 입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신청은 기한 도과 및 연속 신청으로 차단됩니다. 반대 의견은 호건이 두 번째 주 단계 신청서에서 관련 트라이얼 IAC 주장을 제대로 제기할 수 있었을 다른 경로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. 네바다 대법원이 현재는 첫 번째 PCR에 대해 법적 변호인 조력권을 가졌던 자본형, 사형, 청원인들에게 마티네즈와 유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호건이 첫 PCR을 제출할 당시 네바다주는 법적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브라운 판례가 적용됩니다.